제일 조심해야 될 거 한 가지. 그럼 나중에 크게 다쳐요, 잘못되면. 뱃살 빼는 방법을 몰라? 아니면 뭔가 혹시 다른 방법이 있을까봐 기대심이 좀 있으신 거예요? 40년을 막 살았다. 막 살았더니 이렇게 되더라. 가볍다. 컨디션 나쁘지 않다. 다행히. 바로 1kg 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은 써놓으시면은 제가 이거 한 세트 끝나고 답변해드리고 한 세트 끝나고 답변해드리고 이렇게 할게요.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수직으로 허벅지 쪽으로 당긴다는 게 아니고 우리 이렇게 자세를 잡잖아요. 최대한 몸을 지면과 평행하게 우리가 만들어 놓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등에다 힘을 완전 빼고 있으면 이렇게 팔이 늘어져 있을 거 아니야, 그죠? 근데 얘를 이렇게 내 몸에 갖다 붙이는 것만으로도 일단 광배근을 긴장을 한다고. 그럼 거기서 그냥 팔꿈치를 뒤로 뽑으시기만 하면 돼요. 최대한. 그러면 어깨가 뒤로 가면서 견갑의 움직임도 활발해지고, 그러면서 승모근도 당연히 개입을 하겠죠. 그래서 등의 전반적인 자극을 가져갈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바벨로우라는 것도 어디로 끌고 올라갈 건지에 따라서 광배근을 약간 조금은 더 배제시키고, 그러니까 지분을 좀 나눌 수 있어요. 광배근으로 조금 더 자극을 많이 뺄 건지, 아니면은 등 상부 승모근이라든지 후면 어깨라든지 그런 쪽으로 많이 자극을 뺄 건지 본인이 선택하실 수 있어요. 야, 한 세트는 땀이 나네. 큰일 났네. 오늘도 육수 제대로 한번 뽑을 예정입니다. 왜 이렇게 느낌 좋지? 140 바로 가야 될 것 같은데? 건방 한번 떨어보겠습니다. 오늘 뭔가 컨디션이 될 것 같은 느낌이야. 이게 또 되는 날이 있고 안 되는 날이 있다고. 되는 날 해야 돼. 자, 가볼까요? 8개를 목표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될 수도 있고. 찢어질 것 같아. 배달 때 조심해야 될 거요? 제일 조심해야 될 거 한 가지. 뭐 나머지는 거의 다 비슷비슷한데 제일 중요한 거는, 자 보세요. 자, 이거는 꼭 지키셔야 돼요. 안 그러면 진짜 크게 다쳐요. 데드리프트를 보통 땅에서부터 우리가 뽑아 올리는 동작이잖아요. 가벼울 땐 상관이 없는데 무거울 때 이제 마음이 급해져. 내가 못 들 거라는 생각이 있어.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냐면, 자 보세요. 컴베누를 하든 루마니아를 하든 스모 데드리프트를 하든 상체는 그냥 그 무게를 걸고 버티는 역할이에요. 상체로 들어 올리는 게 아니고 상체는 버티고 힙, 고관절 이 주변 근들을 사용을 해서 하체로 밀어 올리는 동작이거든. 무릎 관절과 고관절의 움직임을 잘 봐야 돼. 이런 식으로 우리가 스쿼트를 할 때처럼 그대로 지면을 지금 밀고 있죠.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무거운데 내가 힘이 빠져. 그럼 어떻게 하냐면 얘는 안 들리니까 무릎을 펴버려요. 그러면 무게는 안 올라가는데 내 지금 몸은 올라가고 있잖아. 그러면서 본인이 지금 들고 있다고 착각을 해요.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쭉 올라가다 보면 힙힌지가 잡혀 있어야 되는데 얘부터 햄스트링 텐션 때문에 풀리면서 이렇게 말려 들어간다. 이 무거운 무게를 드는데. 그러시면서 허리를 많이 다쳐요. 그러니까 마음이 급하다 그래서 무릎 관절부터 막 빨리 펴버리려고 그러면 안 돼. 그럼 나중에 크게 다쳐요, 잘못되면.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스쿼트나 레그 프레스 하듯이 지면을 꼭 밀어 올려야 되는데 무릎부터 띡 펴버린다고, 익스텐션 하듯이. 그러면 이제 허리 크게 다칠 수 있어요. 와, 이번에 6개 될까요? 생각보다 무겁네요. 140kg. 승모근만 아픈데, 승모근에만 자극이 들어간다 그러면 그게 뭐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승모근만 너무 아프다 그러면 이제 상체가 많이 이렇게 서 있을 가능성이 높고, 상완이 뭔가 이쪽 방향으로 가기보다는 옆으로 벌어지면서 이제 견갑이 이제 약간 거상되는 것 같은 느낌으로 운동을 하실 것 같은데, 상체를 많이 숙이셔야 될 것 같아요. 이 동작에서 만약에 이게 잘 안 된다 그러면 중량을 당연히 낮춰야 돼요. 이제 로우 할게. 래플다운 할게. 래플다운. 와, 근데 땀이 많이 나니까 운동할 때 기분이 좋네. 뭔가 내가 되게 힘들게 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 사실 가장 지금 어깨 운동 중에서 신경 쓰고 있는 건 프레스를 신경 많이 쓰고 있어요. 왜냐면 어깨 전면 쪽이랑 가슴 상부 쪽을 잘 채워야 내년에 이제 뭔가 좀 무대에 섰을 때 올해보다는 좀 나은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앞판을 좀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5월달에 마지막 대회 뛰고 나서 뭔가 좀 마인드셋이 좀 달라진 것 같긴 해요. 2번 다시 후회하기 싫어서 운동할 때마다 좀 그거를 계속 상기시키고 있어요. 하기 전에. 운동하기 싫은 날도 사실 있잖아요. 최근에 너무 더웠고 이러다 보니까 무게를 좀 올리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 힘을 늘려야 되겠다가 아니고 어쨌든 내가 다룰 수 있는 중량이 늘어야 근육량이 느는 거니까. 미숫가루, 프로틴. 운동 끝나면 시간이 늦은 밥이라 아침과 같이 먹고 자는. 꼭 운동 끝나고 뭘 드셔야 되는 건 아니에요. 만약에 본인이 하루에 충분한 영양 섭취가 됐다 그러면 운동 끝나고 뭐 먹어야 되겠다 막 이런 거는 너무 신경 쓰실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드시자마자 취침해 드셔야 된다 그러면 안 드시고 주무시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하루에 식사를 내가 충분히 다 했어. 그럼 운동 끝나고 그거 한 끼니 더 챙기는 것보다는 그냥 어느 정도 속이 비어있는 상태에서 취침해 드셔야 숙면이 이루어지고 숙면을 취해야 사람이 회복이 잘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저는 최소한 2-3시간 전에 식사를 마치라고 말씀드려요. 주무시는 시간이 있다면. 강박 안 가져도 괜찮습니다. 남생 풀업을 만약에 개수를 한 번에 스트레이트로 30개에서 40개를 할 수 있다? 그 운동 따로 뭐 할 필요도 없어요. 정확한 자세로 30개를 스트레이트로 당길 수 있다? 그럼 벌써 등은 완성형입니다. 완성형. 여기는 경기도 여주시 현암로 45 오아이 스튜디오라는 곳이고, 지금은 제가 스케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추가로 제가 PT를 막 받고 있진 않아가지고. 올드앤 그것도 괜찮은데? 올드앤영도 괜찮네요. 그렇게는 생각을 안 해봤다. 올드앤영 모두를 위한 헬스 공간. 괜찮다. 저희가 이제 처음에 이름을 지었던 거는 이제 Only for You라 그래가지고 F를 뺐어요. 중간에 OFY라고 하니까 좀 안 이쁘더라고요. 그래서 OY라고 뺀 거고, 이게 약간 당신만을 위한 공간이에요. 저희가 일반 회원분들 안 받고 있거든요. PT 회원들만 이제 오셔서 운동을 하다 보니까 되게 좀 한산해요. 저희 센터가 조용조용하고. 압니까? 소리? 아는 동생한테 지금 전화가 잠깐 왔었어가지고. 자, 이쪽으로 와서 우리 암풀다운 조금 당기고 그 다음에 이제 로우하고 오는 운동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중량을 기준을 늘리는 기준이요? 드는 무게가 가볍게 느껴지면 드세요. 무게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운동을. 지금 드는 중량이 좀 내가 다루기가 쉬워졌다 그러면 중량을 올리는 거지 뭐.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10개 5개에서 가능하고 80에 5개 5세트가 가능해. 어떤 방법을 섞어서 갖고 있거든요. 무슨 방법을 말씀하시는지 좀 이해가 잘 안 돼요. 뭐 방법이 있나? 자 보세요. 본인이 지금 80에 5개가 가능해. 그러면 솔직히 말해서 첫 세트는 본인이 페이스 조절 하시는 거잖아요. 어떻게 첫 세트랑 마지막 세트가 5개가 동일하게 돼? 그러면은 마지막 세트는 내가 최선을 다하는 걸 수도 있겠지만 첫 세트는 내가 그럼 페이스 조절 한다는 거잖아. 6개 혹은 7개까지 들 수 있는데 5개에서 멈추는 거잖아. 뒷세트를 생각해서. 안 그러면 지금 그 운동 세트가 지금 설명이 안 되거든요. 왜냐면 풀업이나 이런 것도 10 곱하기 10을 한다고 가정을 하잖아요. 그러면 첫 세트는 솔직히 더 되거든. 한 20개, 25개까지 할 수 있어. 근데 10개에서 멈추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운동을 하시면 몸이 어느 순간에 정체가 돼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뭐 한 세트가 됐든 2세트가 됐든 메인 세트를 정해서 그 세트만큼은 내가 중량을 계속 올리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지금 만약에 최선을 다해서 들었을 때 80kg를 5개밖에 못 들어. 그럼 그걸 10개까지 늘리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만약에 10개까지 늘렸으면 15개까지 늘리려고 노력을 하세요. 15개까지 늘었으면 중량을 올려. 그럼 개수가 또 떨어질 거 아니야. 그럼 그걸 다시 15개까지 늘리려고 노력을 하고. 이 운동이 사실 여러분들 특별할 게 없습니다. 그냥 기본적인 동작을 익히셨다면 계속 이제 그 지겨운 싸움이에요. 동전 쌓기야, 동전 쌓기. 너무 높다. 아랫배가 잘 안 빠지는데, 네, 여기서 질문 하나 할게요. 근데 솔직히 말해서 진짜 아랫뱃살 빼는 방법을 몰라서 여쭤보시는 거예요? 나 그게 궁금한데. 뱃살 빼는 방법을 몰라? 아니면 뭔가 혹시 다른 방법이 있을까봐 기대심이 좀 있으신 거예요? 뱃살 빼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들먹고 X하게 움직여야 돼. 그거밖에 없어요. 뱃살 빼는 방법은. 지금보다 덜 먹고 지금보다 더 많이 움직이면 돼요. 그럼 뱃살 빠져요. 언제까지? 빠질 때까지. 어떻게 해야 빠지는 게 아니고 빠질 때까지 조져야 돼. 그 배꼽 주변이 지방이 잘 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빠져도 내가 체감하기가 쉽지가 않지. 저희도 대회 같은 거 준비할 때
막판에 거기가 잘 안 빠져가지고 마지막에 고생한다고. 이번에 조금 그립을 넓게 해서 상부 쪽으로 조금 자극을 야무지게 빼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오늘 컨디션 좋다. 잠을 많이 자고 나서. 이렇게. 잠깐. 잠깐만. 야, 로우 하는데 허리가 이렇게 찌릿하다고? 오, 깜짝 놀랐어요. 지금 아슬아슬해. 잠깐만. 아프다. 아씨. 안 돼. 괜히 건드리지 말자. 이래서 운동은 긴장 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중량 치실 때는. 와, 살짝 찌릿했어, 지금. 오, 진짜 드드다, 드드. 세월이 야속합니다, 진짜. 옛날에는 그따위로 운동해도 허리를 다친 적이 없는데 여기서 만약에 내가 놓지 않고 한 번이라도 더 당겨야지 라는 욕심을 가졌으면 지금 쓰러져 있을 수도 있어요. 욕심내지 맙시다. 제일 중요한 건 안 다치는 게 제일 중요해. 불편한 정도는 아닌데요. 이 엉덩이에 힘이 빠지면서 허리에 힘이 콱 들어갔어. 참네. 허리에 무리가 안 가는 이제. 가슴도 가슴인데 고관절을 못 잡았어요. 무게를 생각을 안 하고 쭉 끌고 나올 때 고관절 딱 걸고 나왔어야 되는데 그거를 깜빡했어. 너무 쉽게 생각한 거지. 그래도 뚝 이러진 않았어요. 약간 이랬지. 야, 시티 드로우를 하다가 허리를 삐끗한다고? 어이가 없네. 바벨로 140kg 할 때도 허리를 안 다쳤는데 야, 로우 시티 드로우 케이블로 하다가 허리를 이렇게 삐끗한다고? 중량 조금 올립시다. 한 개만 더. 새로운 취미요? 아직까지는 없는데 여행을 좀 지금 생각을 해보고 있어요. 막 여행이라고 거창한 여행이 아니고 그냥 소소하게 풍경 좋은 데 가서 한번 거기서 커피 한 잔 마시고 여행 그러면 막 해외여행 막 이렇게 거창하게만 생각을 했는데 사실 국내도 좋은 데 많잖아요. 근데 지금 현실적으로 바쁘다는 핑계도 자꾸 대고도 있는 것도 같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제가 지금 타던 차가 한 10년이 됐어요. 한 10년 좀 넘었지 이제. 10년이 좀 넘다 보니까 장거리 뛰기가 좀 겁이 나요. 저번에도 서울 갔다 오는데 경고등이 또 하나 뜨더라고. 이제 여행이 고생길이 되면 안 되잖아. 처음과 끝이 조금 말끔하게 다 끝나야 이제 기분이 좋은데 차가 좀 불안하다 보니까 장거리 여행을 못 하겠더라고. 그래서 만약에 차량을 좀 바꾸면 이제 좀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보려고. 사람이 경험만큼 좋은 게 없잖아요. 일반인 기준 벌크업 할 때 식단 일할 맛이 섞어가면서 너무 더태게 말고 먹으면서 그렇죠. 좋은 방법입니다. 그렇게 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이게 사람마다 버텨낼 수 있는 스트레스의 정도가 사람마다 좀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스트레스를 버텨내려면 어느 정도 동기도 필요하고 근데 이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 운동이라는 게 업이잖아요. 업이다 보니까 그냥 직장 생활 하시면서 일반적으로 다른 분들과 비슷하게 생활을 하시면서 몸을 만들려고 하시는 분들보다는 스트레스를 버텨내는 역치 자체가 좀 높기는 해요. 버텨내야만 하고 그러다 보니까 회원분들한테 식단을 짜드리거나 운동 스케줄을 짜드리는 것보다는 저희는 그거보다는 조금 더 타이트하게 한단 말이야. 근데 그거를 보고 나는 저렇게 못하네 라고 스트레스 받으실 필요는 없다는 거죠. 솔직히 말해서 저도 그냥 사무실로 출근하면서 하루에 9시간 9 to 6 그렇게 일을 하면서 만약에 몸을 만들어라 그럼 저도 못해요. 제가 어디서 그 문구를 봤는데 너무 와닿은 문구가 하나가 있어서 말씀드릴게요. 행복의 반대말이 여러분들 불행이라고 알고 계시잖아요. 나도 그렇게 알고 있었거든. 근데 행복의 반대말은 비교라고 하더라고요. 비교래. 나도 그 문구를 보고 가만 생각을 해봤어요. 요즘 사람들이 점점 더 불행하다고 느끼는 이유가 물론 저도 SNS 활동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SNS를 통해서 옛날에는 비교가 불가능하던 분들과도 비교를 하기 시작을 했단 말이야. 사실 옛날은 비교라고 해봐야 내 주변 사람들과의 비교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의 비슷비슷해. 사실 사는 그 군이 비슷비슷하다 보면 아무리 차이가 날라 그래도 크게 차이가 나긴 힘들단 말이야. 근데 요즘은 보세요. 우리나라를 떠나서 해외에 말도 안 되는 부자들이랑 비교를 하기 시작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적당히 비교하면서 그거를 노력의 연료로 삼으시면 너무 좋은데 거기에 너무 휘둘려서 내 삶은 뭔가라는 물음표를 자꾸 던지기 시작하시면 삶의 의욕이 떨어진다고. 그러니까 적당히 뭐든지 적당. 우리나라 말 중에 적당이라는 얘기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어디에나 다 쓸 수가 있어.
형님 덤벨 트라이체스 익스텐션 할 때 어깨에 통증이 있어. 그거는 이 아픈 이유가 이 상단에서 찝힘이 좀 일어나서 그러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뭐가 있냐면 지금 견갑의 움직임이 원활하게 안 나오시는 거예요. 견갑의 움직임이 없는 상태에서 상완골을 이렇게 들어 올리잖아요. 120도까지가 가장 안전한 이 각도거든. 근데 이제 여기서 120도에서 180도까지 올라간 상태에서 우리가 익스텐션을 때리잖아요. 그럼 여기서는 견갑이 같이 상방으로 회전을 해줘야 된단 말이야. 근데 이 회전이 안 나온 상태에서 억지로 이제 상완골만 끌어올리다 보면 여기서 불편함이 일어날 수 있어요. 견갑의 움직임을 조금 이제 원활하게 만들어 놓으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 그 남자분들 알거든. 나도 남자다 보니까 이럴 시간에 프레스를 하나 더 하면, 이럴 시간에 사레레를 한 번 더 하면 어깨가 더 좋아질 텐데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정거근의 안정화가 좀 되어 있어야 사레레 할 때 측면에 자극을 좀 주기도 조금 수월해지고, 정거근이 너무 약해가지고 이게 안정성이 떨어지면 견갑이 너무 덜렁덜렁 거리면서 이제 상부로도 힘이 많이 빠진단 말이에요. 레이즈 같은 거 할 때. 그러다 보니까 뭐 정거근 운동이라든지 Y레이즈를 통해서 뭐 능형근이나 중하부 승모라든지 이런 데도 좀 운동을 좀 잘 해주셔야 돼요.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받쳐줘야 고립을 시키려는 그곳에 내가 집중을 딱 할 수가 있다고. 10일 정도 운동을 할 수가 없어. 근손실 막 그렇게 자, 근손실이 막 심하려면 내가 심할 정도로 근육이 많아야 돼. 그래야 내가 근손실이 심하게 일어날 거 아니야. 심하게 붙은 근육이 없는데 어떻게 심하게 근손실이 일어나나. 내 통장에 지금 잔고가 3,000원이야. 보이스피싱 당해봐야 3,000원이라고. 그 걱정해요? 안 하잖아. 그래도 한 30만 원은 들어있어야지 속이 좀 쓰리지. 그러니까 걱정을 하려면 내가 운동을 해가지고 얻은 근육량이 엄청나게 많아야 돼. 그래야 운동을 멈췄을 때 근육이 손실이 되는 거지. 어차피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근육량은 내가 생활하다가 어떻게 보면 늘어온 근육인 거고, 이제 막 운동 시작해서 약간 부틀랑말랑한 근육이었단 말이야. 그런 거는 근손실이 잘 안 일어나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운동을 안 하시면 순간 이제 수분량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조금 이제 줄어들면서 약간은 수축이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수도 있어요. 그건 금방 돌아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리고 이게 남한테 물어보시는 것도 좋아요. 근데 솔직히 말해서 본인을 본인보다 잘 아는 사람이 어디 있어. 남한테는 거짓말을 할 수 있을지언정 본인 스스로는 거짓말을 못한단 말이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본인이 어떠한 목표를 위해서 어떠한 행위를 했을 거 아니에요. 이걸 우리는 과정이라고 표현을 하고, 그러면 내 스스로 내 과정을 봤을 때 그래도 열심히 했다, 충실했다 라고 할 정도의 과정을 이행을 했다면 이 과정을 믿어요. 남한테 자꾸 이거를 확인받으려고 하지 말고, 이 과정은 본인만 알잖아. 본인의 몸이 그럼 이 과정을 흡수를 해서 응답을 하겠지. 근데 과정을 충실하게 이행을 해놓고 자꾸 의심을 해. 될까? 그럼 이게 스트레스란 말이죠. 스트레스가 여러분들 제일 안 좋습니다. 본인의 성장에 있어서. 그러니까 본인이 정말 그 과정을 충실했다면 믿고 기다려. 씨, 허리 아픈데? 이거 등운동 못하겠네 이거? 잠깐만, 이거 아프면 안 되는데. 잠깐만. 스트레스. 오늘 좀 자보고 나서 이제 결정해야 되겠다. 이거 아프네. 이거 원판 정리해야 되는데 허리가 아프네. 씨. 봐봐 여러분들, 이게 내가 오늘 운동하면서 계속 했던 얘기가 뭐예요? 가볍다. 야, 오늘 컨디션 좋다. 잠을 많이 자고 나서 잘 될 때 조심해야 돼. 왜냐면은 잘 되면 사람이 평상시보다 더 흥분한다. 안 될 때는 오히려 조심하는 거죠. 와씨, 야, 이거 허리 아프다 이거. 큰일 났다. 나 참. 아휴, 세월이 야속하다. 야, 제가 자동차를 좀 좋아하거든요. 차랑 사람이랑 되게 비슷하구나 이런 걸 좀 느껴. 왜냐면 결국은 차도 사람이 만든 거니까. 차량 관리를 잘 하시잖아요. 그러면 껍데기는 새 거 같은 차들이 많거든. 근데 결국 안은 이게 세월이 지나면 어떻게 방법이 없더라고. 다 누유가 되고 누수가 되고 그러더라고. 차도.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관리를 해도 이렇게 문제가 생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관리를 안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궁금하신 분들은 관리 안 하시면서 나이 먹어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 그 리뷰를 좀 해주세요. 막 살았더니 이렇게 되더라. 이렇게 다른 사람들한테 이제 경각심을 좀 심어줄 수 있게. 그건 진짜 자신을 희생해서 남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리뷰를 하실 용자가 계실까? 하실 분 있으면 미리 말씀해 주세요. 40년을 막 살았다, 관절이 썩더라, 뭐 이런 거 가능하면 안 하시는 게 좋겠죠. 좋은 습관을 드시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간 4시 40분이고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말인데 또 찾아와 주셔서 같이 2시간 정도 놀아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다음 주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 다음 주에 뵐게요. 허리가 아파서 오늘은 많이 숙이지 못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감사합니다. 다치지 마시고 건강하십시오. 들어가세요.